할인이라던가 가격 인하 같은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격 인하라기보다는 가격 정상화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할인이라는 개념이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기존 가격에서 어쨌든 가격이 내려가는 거니까요. 요즘 전기차 시장이 좀 뒤숭숭한 것 같죠? 할인을 해줘도 어떤 차는 잘 팔리고 어떤 차는 여전히 부진하니까 27%까지도 가격을 깎아주는 차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할인 선언을 한 전기차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끼칠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옳았다, 이런 건데, 최근에 테슬라가 미친듯이 가격을 올리다가 갑자기 또 말도 안 되는 할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시적인 할인도 아니고 아예 차 가격 자체를 내렸잖아요.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두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만 저렴하게 팔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에서 3천만 원대로 팔고 있다면 미국이나 한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 정상화의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그 전에 다른 브랜드들은 간보기 바빴습니다. 폭스바겐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3천만 원대 전기차를 공개한다, 출시한다 말만 많았고 정작 출시된 차는 거의 없었단 말이죠. 대부분이 2024년 이후에 출시된다, 그래서 이런 차들이 가격 정상화를 이끌 거다, 이런 전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그 시작을 알린 거죠. 그냥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차가 갑자기 모든 차종을 1,000만 원씩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살기 위해서라도 KG 모빌리티를 비롯한 다른 브랜드들도 당연히 가격을 내리겠죠. 가격 경쟁력부터 잃는다면 전 세계 3위를 하고 있는 거대 기업인 현대차 그룹의 상품하고 어떻게 경쟁을 붙이겠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 전기차 기업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움직이면 다른 브랜드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경제 이론입니다. 이제는 모델 Y 같은 차를 보조금 받으면 4천만 원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채용하는 브랜드도 생기고 NCM 배터리를 채용했음에도 가격을 낮추는 브랜드도 생기는 거죠.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손해보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가격을 내리는 걸까요? 정리가 한 번쯤 필요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업이익보단 점유율 상승이 맞다고 판단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KG 모빌리티, 전기차를 만드는 모든 회사한테 포함되는 건데요. 사실 초반에는 전기차가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와 과정부터 차이가 큽니다. 내연기관차보다 생산 과정도 간단하고 들어가는 부품 수도 당연히 적고 인건비도 적게 듭니다. 그런데 또 가격은 높게 받아도 되는 차입니다. 왜냐면 국가 단위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니까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이상 비싸게 받아도 되는 거죠. 이러니까 영업이익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전기차는 최적의 상품으로 통했던 건데, 사실 이게 기업 입장에선 맞는 전략이긴 합니다. 전기차라는 건 어쨌든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라는 건 시작부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제품이었는데, 구매 보조금도 그렇고 생산 단가도 그렇고 오히려 영업이익에 도움을 주는 효자 상품이 된 거죠. 그렇게 수년간 전기차를 팔아왔는데 이제는 시장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구매 보조금도 언제까지고 많이 줄 수 없는 노릇이고, 전기차는 전기차만 성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프라도 같이 성장을 해야 하고, 인프라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면 실제 차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불만이 터져나오면 굳이 그런 걸 감수하면서까지 전기차를 사야 하나 싶은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고 전기차 판매량은 떨어지고 하니 기업 입장에선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업이익의 수단이 아니라 점유율 상승의 수단으로 바뀐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점유율 상승이 되면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일단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건 뭔가요? 그만큼 판매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판매량이 많아진다는 건 저렴하게 많이 팔수록 이익이 남는 박리담의 전략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많이 팔면 팔수록 손해도 안 보고, 많이 팔면 점유율도 높아지고, 점유율이 높아지면 전기차 시장은 말 그대로 시작 단계잖아요. 점유율을 가장 먼저 차지한다는 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어낸 브랜드가 된다는 거고, 우리가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어냈다, 답은 역시 전기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건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원래는 4천만 원대인 차를 보조금 덕분에 6천만 원 넘게 받다가 이제 정상화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테슬라가 앞장섰기 때문에 더욱 빨라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그 중에서도 앞서 나가는 브랜드는 아예 충전기 관련 보조금 같은 것도 노리고 있다는 건데, 사실 이런 전략이 말은 쉽지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업이 진짜로 선두 기업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이미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매출하고 영업이익에서 손해를 안 보려면 결국 제3의 매출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의 매출은 뭔가요? 기업이 상품으로 벌어들이는 돈 말고 보조금같이 제3의 수단으로 들어오는 돈을 말하는 거죠. 충전기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도 초반에 받는 회사가 이득인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중앙정부 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도 범위와 액수가 줄어들 거고, 나중에는 충전기를 설치해도 보조금을 못 받는 사태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때 가서는 보조금도 못 받고 충전 요금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니까 충전기를 설치한 기업은 손해를 봤으면 봤지,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충전소를 지었다 해도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테슬라는 충전기 전쟁에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테슬라가 독자 규격을 내세워서 충전 인프라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미국은 당연히 테슬라가 자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핵심 주들도 테슬라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최근에 NACS 방식을 전기차 충전소에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계획도 승인했다고 하고요. 이건 미국 50개 주 가운데 켄터키주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합니다. 워싱턴주도 NACS 도입을 검토 중이고, 플로리다주 역시 내년에 테슬라의 충전 기술을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국 미국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들도 테슬라의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방식을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애초에 테슬라의 방식을 주 단위로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마치 C타입 충전기가 거의 대중화된 것처럼 모든 브랜드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혼다의 아큐라뿐만 아니라 GM도 2025년부터 생산되는 전기차에 NACS 포트를 도입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충전기 사업마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 인프라를 늘리기도 좋습니다. 주 단위로 본인들의 규격을 도입한다고 하니 다른 규격을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사업을 진행시키면 되는 거고, 초반부터 본인들 규격으로 충전기를 확 늘릴 수 있는 조건이 깔리니까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테슬라가 싹쓸이해 가는 거죠. 이미 GM, 포드, 리비안, 벤츠, 볼보, 닛산 거의 모든 브랜드들이 NACS를 채택하겠다고 밝힌 상태고, 아직 채택을 결정짓지 않은 토요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현대차그룹 이런 브랜드들도 도입을 고민 중일 겁니다. 폭스바겐하고 스텔란티스는 테슬라하고 협상 중인 단계라고 하고요. 현대차그룹을 포함해서 벤츠, 스텔란티스 등 7개사는 협약을 맺고 미국 전역에 최소 3만 개에 달하는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충전 시장에서 고립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 확실한 건 테슬라는 충전기 설치로도 이득을 볼 거고, 다른 브랜드들은 손익분기점을 넘기기도 힘들 거라는 겁니다. 이미 테슬라가 초반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보조금도 다 가져갈 건데, 이후에 보조금이 다 줄어든 뒤에나 충전소를 설치하면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전기 충전 요금도 아무리 올라봐야 주유소만큼은 못할 거고, 일단은 크게 손해를 보고 시작한다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테슬라는 전기차 자체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명분과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기존보다 전기차를 저렴하게 파는 대신 충전소 설치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오면 되니까 비교적 전기차를 저렴하게 팔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일단 테슬라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격하는 쪽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브랜드들은 테슬라의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거고, GM은 실제로 캐딜락 리릭의 가격을 14%나 인하했고, 폭스바겐도 ID 시리즈의 가격을 적게는 8%, 많게는 27%나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치킨 게임이 시작된 거라서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떻게 저렴한 전기차를 늘려갈지도 주목됩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좋은 거죠. 전기차 회사들이 가격 때문에 경쟁을 심하게 한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였습니다.